안녕하세요. IMFTV 정지영입니다. 오랜만에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요즘 이게 화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불리고 그리고 이 돈을 또 이전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부의 이전 과정이 필요한데요. 증여와 상속 전문가 이장원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10년) 주기설. 우리 주기설이 있는데 이 증여의 기본은 10년 주기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부동산도 10년 유산 주기설이 하나 있죠. 맞아요. 상승과 하락. 증여는 이제 10년 주기 증여 설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은 10년 내에 이제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추가 증여하면 합산해야 되고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돌아가시면 또 상속세 때 얹어서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증여세와 상속세의 간단한 차이점 비교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증여세 개념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살아생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부모가 증여자, 주는 사람이고 증여자. 받는 사람 자녀가 수중자. 그러면은 부모가 증여에게 주면 수중자가 자기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자녀가 10명이면 1억 원씩 주면 1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중자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인별로는 세율이 낮다. 하지만 이제 증여재산 공제액이 대한민국은 좀 적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이 되지만 6억. 직계비속은 사실 미성년자는 아까 말씀 주셨지만 2천만 원, 그다음에 성년 되면 5천만 원. 그다음에 그 이외의 기타 친족은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죠. 뭐 형제끼리는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사위 며느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상속세는 이 피상속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피상속인이 되고 그걸 재산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들이 되겠죠. 살아있는. 근데 이 계산 방식이 유산 과세형. 대한민국은 유산 과세형이어서 이제 세율이 높은데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을 가지고 세율을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지만 높은 누진세율이 될 수 있다. 다 더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자녀들한테 1억씩 주면은 각각은 1억 원만 받았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그냥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0% 세율인데 그렇죠. 10억 원으로 계산하면 아까 세율이 40%고 이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가 무섭습니다. 없는 거네요. 예. 그래서 증여로 미리미리 10년 주기를 짜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상속인이 또 세금을 냅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녀는 시작점이면서 자녀가 세금을 다 내야 돼요. 그렇죠. 증여 또 수중자가 내고 상속세도 상속인이 내고 그다음에 부동산 받으실 때 누가 내죠? 취득자가 내잖아요. 맞아요. 결국 자녀가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동산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증여세 계산 방법인데 이거 아주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너무 이제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먼저 받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있는데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뭐 비과세나 이런 거 거의 없고 채무부담액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담부 증여할 때 유상으로 채무를 승계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순수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공제 적용을 할 때 그 앞에 앞서서 증여재산가액 10년 내에 증여받은 1,000만 원 이상의 재산가액이 있으면 전부 다 합쳐서 계산한다. 이때 이제 포인트가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배우자 포함한다. 이 말이 뭐냐면 아버지한테 받아도 어머니한테 받아도 합쳐서. 예, 이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부모와 조부모는 또 달라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눠서 하면 합쳐서는 계산 안 되죠. 그 다음에 증여재산 공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와 조부모 다 같이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5천만 원 맥스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감정평가는 이제 부동산 할 때 좀 절세 플래닝으로 많이들 활용하시는데 다음에 좀 더 이 부분은 좀 깊게 만약에 한번 초대해 주시면 깊게 한번 이것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세 표준 나오고 그다음에 미성년자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세대 생략 아시죠? 손주한테 줬을 때 그때 산출세액이 나오면 곱하기 30% 더해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예전에 증여한 게 있어서 그때 증여세 낸 거 있으면 차감해주고 그다음에 신고 늦게 하거나 납부 늦게 하면 가산세 붙고 이런 방식으로 계산이 돼요. 이 계산 방식을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그 다음 과정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던 부분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 증여받고 조부모에게도 이 같이 동일자에 만약에 받았다. 그럼 받은 금액으로 안분해서 계산한다. 근데 사실 뭐 어려운 계산은 아닌데 이 증여재산 공제를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모르셔서 한 번씩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부모한테 받을 때 어떤 점에서 네 가지가 유리할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고자
태어나자마자 그 상황에서는 사실 본인의 자력이 좀 넉넉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부모한테. 그래서 이 조부모가 부모한테 주고 부모가 결국 다시 이 손주에게 줄 거라면 1번에 재차 증여할 계획이 있다라면 그냥 한 번에 바로 주시라. 한 번에 주는 게 낫다. 예, 그러면 과정 거칠 때마다 그 세금 붙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30% 더 붙는 것보다 더 비싸요.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차라리 한 번에 주고 주는 게 낫다. 한 번에 주고 끝내라. 음.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 있을 때 조부모가 먼저 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그걸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30%이기 때문에. 30%니까. 그럼 만약에 제 손자가 났어요. 그래서 한 3천만 원을 증여를 했어요. 손자한테. 그러면 2천만 원은 그냥 되는 거고 1천만 원에 30%니까 300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 건가요? 1천만 원에 이제 1억 원까지는 10% 세율 구간이니까 네. 10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30%가 붙습니다. 100만 원에 130.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약간 더 높아진다. 네. 그게 이제 좀 더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뭐 40% 이렇게 붙기도 하는데 대부분 30%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모 세대가 증여할 여력이 안 되는 경우. 앞서 설명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모 세대가 이미 증여받은 경우. 그러니까 세율 자체가 10년간 누적해서 합산하기 때문에 부모가 이미 뭐 10억 원, 뭐 20억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받아서 세율이 이미 뭐 40% 구간, 50% 구간이다. 그럼 차라리 이제 손주한테 주셔도 되죠. 손주는 받은 게 없다라면 당연히 낮은 세율인 10%부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네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조부모 세대의 상속세까지 고민하고 있다. 왜냐하면 조부모가 지금 자산 형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가 이 조부모 세대를 1세대라고 하고 2세대, 3세대로 나누는데 이 세대 개념이 명확하신 분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조부모가 자산 형성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 상속세를 대비를 거의 안 하세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수명이 많이 늘어나셨는데 의학 발전 때문에 이 상속세가 예를 들어서 본인의 과세 표준을 한 번쯤은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재산 많으신 분들은 또 그 정도 재산 있으시면 숨만 쉬어도 재산이 이게 불어납니다. 그냥 숨만 쉬어도 스노우볼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 예를 들어서 2억을 더 벌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선생님 어차피 최고 세율이기 때문에 2억 버셨죠? 50% 1억 원 그냥 국가 세금입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수익 난 것도 또 소득세 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말씀드리죠.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또 소비가 많지도 않으세요. 또 검소하세요, 또. 그러니까 차라리 증여를 해라, 빨리. 왜냐하면 상속인들한테 줬었던 거는 상속 개시할 때 10년 내 것을 합산하는데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줬으면 5년이거든요. 그러면 조부모가 있고 부모가 살아있으면 이 손주는 1차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5년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내가 건강하다 그러면 빨리 손주에게 빨리빨리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내 어차피 재산이 계속 불어난다 그러면 빨리빨리 증여하시는 게 무조건 세금을 줄이시는데 유리하시죠. 그리고 이제 10년 주기 증여 설계설 이제 약간 계산 상식을 하나 넣어서 좀 설명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게 한번 표로 보시면 좀 명확하세요. 면세점 증여받으면 1억 4천 4번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최저 세율을 증여를 활용하면 1억 원까지는 10%니까 그렇죠. 그래 이 정도는 내더라도 더 많은 자산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0년 주기설로 이제 증여를 계획하셨던 분들의 이제 플래닝을 한번 보면 상속 개시일이 2022년 2월 달이고 이제 신고는 8월에 한 거고 배우자랑 기혼 자녀가 이제 49세, 47세. 왜냐면 진짜 자녀분들 나이가 꽤 많아서 돌아가신 경우가 진짜 많아요. 말 그대로 정말 수명이 많이 늘어나셨기 때문에 건강하셔서 돌아가신 날짜에는 15억 원이 있었고 자녀 출생 때부터 10년마다 이걸 증여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증여 플랜을 짰기 때문에 계속 주셨죠. 40세까지.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한테도 30세 때 결혼했을 때 1,000만 원씩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증여 그 면세점까지는 그냥 다 주자. 1,000만 원. 그러면 10년마다 증여재산 공제 범위에서 증여했기 때문에 우선 증여세는 0원. 그 다음에 상속세 계산할 때 10년 내에 포함되는 거는 자녀 두 분에 5천만 원씩 밖에 없죠. 5천만 원은 그 배우자. 배우자는 이제 제가 여기서 그것까지 짰는데 자녀가 49세랑 47세잖아요. 그러면 40세 때 받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인 이외자. 5년이 지나서. 아우 좋은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역시 다르세요.
5년입니다. 네. 5년, 10년 아까 그 얘기예요. 예. 하다못해 그러면 이 1,000만 원도 또 빠져나가는 거죠. 거죠. 그래서 사전 증여재산가액이 여기서 1억 원만 딱 추가가 더 되는 거죠. 사전 증여 가액이. 네. 그래서 15억 원에서 1억 원 추가하고 뭐 과세가액 공제액은 일반적인 장례비들 빠져나가는 네. 거여서 쭉 계산을 하면 상속 가액이 15억 9천.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 받고 일괄 공제만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상속세가 1억 1,7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상속세 가세 표준이 그러니까 5억 9천이 이제 빠지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여기서 네. 이제 받았었던 그거 빼고 3억 8천과 4억 2천에서 말 그대로 1억 원만 추가가 되는 바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예시는 이 경우가 정말 많으세요. 이제 본인이 큰 병을 얻었다라고 인지하시고 아니면 요양병 가실 때 그때 꼭 증여하세요. 안 되는데. 차라리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요. 차라리. 예, 제가. 지금 왜 안 돼? 10년. 우리 10년 주기설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왜냐면은 그 증여가 나쁜 건 아닌데 증여재산 그 상속세에 대한 공제 한도를 깎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기획하고 하셨으면 상관은 없는데 그게 만약에 깎아지면은 오히려 나에게 더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럴 때 급해줄 때 또 신고도 안 하세요. 안 걸려. 이래 생각하시는데 100% 걸립니다. 네, 100% 걸립니다, 진짜로.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상속 개시 1년 전에 배우자 그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어본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저는 이제 가산세를 하나는 안 썼어요. 그래서 신고 불성. 신고 불성실 가산세랑 뭐 하면은 이제 여기 증여세 부분 이래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전 증여 재산이 전부 다 얹어지죠. 그렇죠. 결국 다시 얹어지고 얹어져요. 그 다음에 하단에서 기증여 납부세액으로 빠져요. 근데 여기 가산세는 같이 안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절세 플랜을 계획했을 때는 1억 1,700만 원인데 급하게 괜히 증여를 해서 안 냈던 증여세도 내고 다시 얹어서 상속세 계산하고 그러게 되면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 여기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하면 2배가 넘긴 합니다. 거의.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질 수 있다. 근데 제가 많이 경험하는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호흡을 사실은 계획을 누가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1999년도에는 아파트가 2억이었는데요. 그때 현금을 그러면 2천만 원 줄 거면 안 하시죠, 대부분. 지금 타이밍과 달라졌다. 이것만 해도 쏠쏠하게 국세청 돈 벌겠는데. 인플레이션의 반영이 지금부터는 정말 무섭게 이제 와닿는다. 네, 이거 몰라가지고 아마 국세청에서 매일 우시고 몰랐다 이런 분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또 상속세 조사할 때는 이게 법상 또 맞아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그 계좌도 추적이 다 되니까 다 까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100%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그 다음에 상속인은 아니지만 사위나 며느리, 그리고 손주까지 대부분 살펴볼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10년간의 계좌 내역을 다 살펴봅니다. 예. 그러면 이체된 내역이 있으면 거의 100% 이제 확인이 되시겠죠. 정말 얕은 수는 금방 확인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계산까지 하니까 확실하네요. 네, 10년 주기설 꼭 기억하세요.